제가 지금 서브3가 가능한 상태인가를 네, 안녕하세요. 뉴마핏 대표 김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레이스 운영만 잘 하시면 사실 서브3 할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뉴마핏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러너 스테이션에서 진행하는 작은 세션으로 진행한 건데, 여기는 공덕에 위치한 뉴마핏이 세팅을 해놓은 테스팅 장소인데요. 여기에서는 무동력 트레드밀도 아니고 동력 트레드밀로 제대로 된 메커니즘으로서 측정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때 무엇보다 제가 풀컨디션이 아니었잖아요. 전날 25km 지속주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해서 완벽한 테스트를 해서 제가 지금 서브3가 가능한 상태인가를 수치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환복해야겠죠?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물품입니다. 신발은 전에도 말했지만 풀코스에 도전할 신발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고요. 신발끈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리고 양말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쿨핏 라이즈업 네온이 살짝 그때 애매했던 느낌이 있긴 해서 조금 다른 양말, 최근에 오스바이크에서 받은 양말 한번 추천해 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닝라이프의 하프 레이싱 타이즈, 그리고 찬스로닉 싱글렛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진짜 된통 당하고 나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에너지젤과 부스터까지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마시고 먹고 제대로 임해 볼 텐데요. 지금 이 뉴마핏의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측정 프로세스,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핏의 대표님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마핏 대표 김진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얘기 듣기로는 이 뉴마핏을 페이서라는 모델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브랜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왔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팀원 모두는 사실 굉장히 엔지니어링을 오래 해온 팀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스포츠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했는데, 연구 개발을 시작할 때는 이런 러닝붐이 전혀 없었어요. 그쵸.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은 기존의 호흡 분석 장치들, 그것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활용하기 너무 까다로웠어서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쉽게 풀어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기술을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술 개발의 출발점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 기존의 장비가 러닝 분석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파악이 되면서 저희가 러닝에 활용할 수 있게끔 특화해서 지금까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시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학도의 덕질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라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짧게 좀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너무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해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출하고 있는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능력을 평가할 때 있어서 운동 중에 산소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 양을 파악하는 것이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택했던 전략은 최근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다 도입을 하는 거였어요. 네네. 호흡을 모두 측정하고 심박을 측정하고 운동량, 가속도라든지 움직임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산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미 논문 작업들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 자신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에 제가 러너스테이션에서 며칠 전에 측정했을 때는 네. 아쉽게도 그 바탕이 되는 메커니즘이 살짝 어긋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운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트레드밀, 동력 트레드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번째가 야외에서의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강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야외 운동을 할 때 분석하는 거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에 맞춰서 지표들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하면서 이제 러너 스테이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사실 무동력 트레드밀이 있어서 이 퍼포먼스를 이해하는데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야외에서 10km 파워로 뛰는 거랑 무동력에서 10km 파워로 뛰는 거랑 몸에 느끼는 부하가 다른데 아, 맞죠. 저희가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일단은 10km 파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하를 느끼고 있는지를 산출해내는 거죠. 그럼 야외에서 뛸 때는 난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는데 혹은 나의 뭐 LT 페이스가 이렇진 않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무동력 트레드밀은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기구다 보니까 그쵸. 불안을 많이 느끼세요. 아, 네. 그런데 저희는 퍼포먼스를 진단하는 것이고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불안을 느낀다는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퍼포먼스를 끝까지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실제 측정에서 왜곡을 발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공신력이 저와 같이 뛰신 분들은 한 분 계시고 전타임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게 나온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지금 저야 조금 특수 케이스로 일을 다시 하시지만 거기에서 행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완벽히 메커니즘에 일치하는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개발해 주시고 러너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 빠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업무가 좀. 보통 30분. 아, 제발.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 텐데 전에 설명드렸지만 웜업 단계가 들어가고요, 램프업 단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의 각각의 최대 산소 섭취량, 젖산 역치 구간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최선을 다해 임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듣기로는 서브3 달성 단순 지표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그거를 최소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속도 20, 3분 페이스에서 최소한 2, 3분은 버텨야 된다고 하는데 전에 보셨지만 시속 8부터 2 단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는데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3 해야 되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레이스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실제 지표를 보면 얘는 지난번과는 이제 좀 역량이 다르게 나왔는데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지구력이 좋아요. 다른 네네. 부분에 비해서 좀 근지구력이 상당히 강하신 편이고요. 네. 그냥 보통 여기까지 했으면 이 정도 차 있는 게 보통 맞는데 왜냐면 연비도 나오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약간 지구력으로 연비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구력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차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 역량은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사실 레이스 운영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경우는 역지 부분일 텐데요.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보다 이제 생성되는 피로부산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젖산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하고요. 네. 이 AT2라는 것은 그 젖산이 이제 급격하게 쌓이는 지점. 그러니까 산소가 불충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적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이스 운영을 하려면 사실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사이로. 그래서 소금이 말하는 저희가 존5를 나눌 때 사실 이건 아까 심박수와 페이스 같은 거는 되게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정의상 약간 LT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3의 경계, 네. 존4의 경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젖산은 이 경계로 이렇게 서서히 쌓이다가 여기서 치솟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동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산이 이제 서서히 쌓이는 구간에서 사실 레이스를 운영해야 되고요. 네네. 근데 장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쌓이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쌓이게 돼요. 어쩌면 그래서 쌓이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사실상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젖산이 얼마나 쌓이냐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LT2를 기준으로 그래서 레이스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LT2가 아까 4분 5초 페이스였어요. 네. 그럼 사실 이거 기준으로 여기가 보통 한 15km 잘 뛰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프도 밀 수 있고요. 네. 보통 그럼 이제 풀코스는 여기서 한 마이너스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20초 그냥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이 페이스에서 플러스 20초 해가지고 405에서 425 정도로 사실 안전한 운영, 좀 도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당한 운영이면 이 정도 되겠죠? 낙서스를 페이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레이스 운영만 잘 하시면 사실 서브3 할 역량은 지표상으로는 능력치상으로는 갖고 계세요. 하지만 얘는 항상 우리 레이스에서는 변수가 많이 있죠. 저희 그렇죠. 신체 컨디션. 어필도 있고 다운힐도 있고 그렇죠. 어필 같은 거 뛸 때는 사실 전면부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일단 다운힐 갈 때는 이제 후면부가 쓰여요. 왜 내려가면서 발이 롤링이 점점 빨라지고 그거를 이제 발을 구르는 만큼 내가 이 끌어당기는 이쪽 힘이 견디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실 후면이 조금 더 쓰이고 어필은 여기가 쓰여요. 레이스 할 때 딱 세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에너지의 한계, 두 번째가 체내 항상성의 한계, 세 번째가 근골격계의 한계. 첫 번째가 에너지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러닝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원인이고요. 네. 체내 항상성의 한계가 젖산 역시 두 번째 페이스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 항상성이 무너져서 혈액이 산성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 페이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두 번째 한계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세 번째 근골격계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페이스 운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역량을 봤을 때 사실 근골격계는 일단 충분히 사실 버틸만 하다. 이번에는 좀 에너지 젤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젤을 드셨잖아요. 네. 부스터도 드시고 사실 그게 에너지 젤이 우리 몸이 들어간다고 나서 바로 사실 반응을 그렇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약간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 단백질이 제일 빨라요. 아미노산. 걔는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영양소들은 소장으로 내려가면서부터 흡수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 젤은 사실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장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빨라 20에서 40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젤을 좀 빨리 드셔라라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때쯤 가면 여기서부터 한 20분 더 하면 한 4-5km 정도를 더 가셨을 거고 그때면 레이스에 1시간 정도가 됐을 테니까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고갈이 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드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글리코겐 400g 있는데 거기서 이제 1600칼로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풀코스 뛰면 보통 2200에서 2400칼로리가 정도가 쓰이는데 일단 몸이 거덜나요.
그리고 글리코겐이라는 거는 비상 상황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글리코겐 400g 다 고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고갈시키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다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근육에서 그냥 아미노산을 분해하면서 대사를 일으켜요. 근데 반대로 혈당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근육에서 이제 끌어다 쓸 필요 없이 바로바로 땡겨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또 근손실을 막는 에너지제를 충분히 먹어라는 최대한 근육을 보존하면서 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전해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소금 들어오고 나트륨 들어오고 나트륨 없으면 근육이 안 움직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딱 보이기 전에 먹어야 돼요. 약간 큰일 날 것 같은데 그죠. 하고 먹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드셔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슈 하나를 설명드리면 그 대회 지금 대회가 한 보통 한 10일 전쯤인가요? 지금 딱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전에 불안하다, 나 운동해야 된다, 나 LSD 해야 된다, 나 고강도 인터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지금 시즌에서는 약간 좀 인터벌에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조깅하면서 리커버리도 하고 지방 연소율도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할 거면 확실하게 그냥 조깅 같은 걸 하면서 해라. 그래서 조깅 같은 걸로 사실 컨디션 관리해주는 게 저희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제 쌓아 올린 걸 보여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측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표상으로 서브3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 이런 뭐랄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 이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거를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현재 대중들에게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러너 스테이션의 측정 방법이 지금 열려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주 차주의 스케줄을 예약할 수가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럼프 러프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측정할 때 제가 지금 재측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날의 그런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서 너무 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측정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무조건 최대한 컨디셔닝을, 테이퍼링을 대회에 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가볍게라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러너 스테이션에서는 아무래도 무동력 트레드밀이라 환경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이런 트레드밀이나 야외보다 근육의 활성도나 불안정성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신빙성은 높은 편이니까요. 좀 잘 참고하셔서 나에 대해서의 수치적으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좀 좋은 기회와 용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제공해주신 뉴마핏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러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